두부보다 값싸고 계란보다 힘이 되는 단백질 음식 세 가지 혹시 아셨나요? 바로 우리 밥상에 늘 오르내리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정작 집 냉장고 안에 있는 보물 같은 식재료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이 빠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원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근육이 1%씩 사라진다는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정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70대 김 어르신께서는 이 세 가지 식재료를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놀라셨죠? 한 달에 20만 원씩 단백질 보충제 사드실 필요 없어요. 두부 한 모 가격으로도 충분히, 아니 계란 한 판보다도 훨씬 강력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정기석 원장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후의 비밀이 바로 이런 일상 속 식재료에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소개할 세 번째 식재료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릴 첫 번째 식재료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40%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면역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근육량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지고 상처 치유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뇌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신경 전달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대한영양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하루 1.2g 이상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 하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식품은 이런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두부보다 싸면서도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들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품인 건새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건새우를 그냥 국물 우릴 때 넣는 부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무려 7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닭가슴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건새우 100g을 2,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거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건새우를 첫 번째로 소개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 할머니 사례 때문입니다. 할머니께 건새우를 활용한 식단을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처음에는 건새우 가루를 밥에 뿌려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하루 15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건새우로 우린 육수에 미역국을 끓여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재검사에서 혈중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할머니 본인도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주 후에는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새우에는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칼슘 함량이 100g당 2000mg으로 우유의 20배에 달합니다. 또한 키틴과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새우의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라이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새우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건새우를 어떻게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K가 칼슘의 뼈 침착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와 함께 먹으면 탄닌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새우 가루 밥입니다. 건새우 10g을 곱게 갈아서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뿌리고 참기름 한 방울과 김가루를 함께 넣어 비벼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3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건새우 미역국입니다. 건새우 20g을 물에 우려낸 육수에 미역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때 된장을 조금 넣으면 단백질 함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이 남아 있거든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가 얼마나 놀라운 식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황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황태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황태 100g에는 61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태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란과 맞먹는 수준으로 시니어분들의 약해진 소화 기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철수 할아버지, 올해 78세이신데요. 처음 오셨을 때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의 70% 수준이었거든요. 할아버지께 황태를 활용한 식단을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황태포를 물에 불린 후 찢어서 야채와 함께 무쳐 드시도록 했어요. 점심에는 황태국을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황태포 조림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할아버지 본인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황태의 효과가 이렇게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황태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자연 건조시켜 만든 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동시에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또한 황태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D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100g당 4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8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럼 황태를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찬물에 2시간 정도 불린 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불리면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될 수 있거든요. 황태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와 함께 끓이면 무의 디아스타제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콩나물과 함께 국을 끓이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두부와 함께 조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황태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황태의 칼슘이 시금치의 옥살산과 결합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황태의 실용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무국입니다. 황태 30g을 찬물에 불린 후 무와 함께 20분간 끓입니다. 마지막에 대파와 마늘을 넣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한 그릇으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포 무침입니다. 황태포를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후 찢어서 양념에 무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깨소금을 많이 넣는 것입니다. 깨의 세사민 성분이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황태 계란찜입니다. 황태를 곱게 다져서 계란과 함께 쪄내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황태는 정말 경제적입니다. 시장에서 황태 100g을 3,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단백질 함량의 고기보다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하지만 황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이 있거든요.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 왜 시니어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놓치면 후회할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검은콩은 정말 특별한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 하면 단순히 식물성 단백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검은콩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대두보다 높은 수치이면서 동시에 식이섬유가 15g이나 포함되어 있어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검은콩을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실제 환자 사례 때문입니다. 이순자 할머니 올해 71세이신데요. 처음 오셨을 때 만성 변비와 근력 저하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께 검은콩을 활용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콩 20g을 불려서 밥과 함께 지어 드시고 간식으로는 검은콩 두유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공복 혈당이 20mg 이상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기운이 나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검은콩만의 독특한 성분 때문입니다. 검은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블루베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또한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검은콩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검은콩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은콩 섭취 그룹의 혈당 조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 쌀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불리는 것입니다. 최소 8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물에 불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아미노산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또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불포화 지방산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해조류의 요오드가 검은 콩의 갑상선 기능 저하 작용을 상쇄시켜줍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어 날로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검은 콩의 실용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밥입니다.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공기당 단백질 함량이 50%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 두유입니다. 불린 검은 콩을 믹서에 갈아서 끓인 후 체에 거르면 됩니다. 여기에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 조림입니다. 검은 콩을 삶은 후 간장, 설탕, 물엿으로 졸이면 됩니다. 이때 대추를 함께 넣으면 단맛이 더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검은 콩 스프입니다. 삶은 검은 콩을 믹서에 갈아서 야채 육수와 함께 끓이면 됩니다. 소화하기 쉽고 영양가 높은 완전 식품이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검은 콩은 정말 경제적입니다. 1kg을 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고기나 생선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으니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이라는 세 가지 놀라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30일 단백질 챌린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챌린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매일 이 세 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적응 기간입니다. 건새우 가루 5g을 매일 밥에 뿌려 드세요. 황태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g씩 국으로 끓여 드시고 검은 콩은 매일 15g씩 밥에 넣어서 지어 드세요. 2주차에는 양을 늘려갑니다. 건새우 가루 10g, 황태 25g, 검은 콩 20g으로 증량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60%를 이 세 가지 식품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3주차부터는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건새우 가루 15g, 황태 30g, 검은 콩 25g을 매일 섭취합니다. 이때부터는 체력과 기운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주차에는 최종 목표량에 도달합니다. 건새우 가루 15g, 황태 35g, 검은 콩 30g을 매일 섭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챌린지를 실천하신 김정순 할머니는 2주 만에 다리에 힘이 생겼고 4주 후에는 20년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3주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순자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아졌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이 생겼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가 양질의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4주 이내에 근력이 평균 12% 향상되고 면역력 지표도 20%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식품을 조합해서 섭취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건새우의 칼슘, 황태의 오메가3,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상호작용하면서 단순한 단백질 공급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일요일에 일주일치 건새우를 미리 갈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황태도 미리 불려서 한 번에 조리해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검은 콩은 주말에 대량으로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하면 됩니다. 둘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매일 아침 몸무게와 기분을 간단히 메모하고 일주일마다 체력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월별 예상 비용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건새우 500g 1만원, 황태 1kg 3만원, 검은 콩 2kg 1만원으로 총 5만원 정도면 한 달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식 한 번 비용으로 한 달 동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말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또한 이 챌린지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작 전과 4주 후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부민, 총 단백질,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영양 섭취만으로도 충분히 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활력을 되찾아줄 생명의 약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밥상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새우 가루를 밥에 뿌리고 황태국을 끓이고 검은 콩을 불려 놓으세요. 30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건강이 염려되는 시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을 눌러 놓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